2만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평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오늘의 가평팩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평군 경제의 주축인 2만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자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평군 소상공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각 SNS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한탄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아울러 경기도 또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12월 11일 가평팩트의 보도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가평군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 소상공인분들 현재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네, 여러 자영업자분들 만나 뵙고 취재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참 심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또는 제한 업종 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 카페, PC방 등 모두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수익은커녕 임대료 내기도 버겁겠네요. 네네네네. 임대료, 공과금, 세금, 인건비에 대출 이자까지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대체로 세금, 공과금, 임대료에 월 1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건비와 이자까지 합치면 그 부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올 한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인데 연말 특수를 기대할 수도 없고 내년 코로나19 종식 시기 또한 가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배달업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평군은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가평군의 계획이나 코멘트는 없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평군 행정력 부재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기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만 소상공인 가족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가평군은 즉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가평군은 정부, 경기도와 발맞춰 선제적인 방안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평군이 공무원을 40여 명 이상 증원하는 직제 개편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평군은 이 어렵고 민감한 시기에 왜 직제 개편을 통해 공무원을 늘리려고 합니까? 네, 이미 지난 10월경 가평군 임시회의를 통해서 가평군은 공무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가평팩트 보도와 같이 예산 문제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어려운 현안이 산적한데 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네,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군은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늘어나는 민원 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항상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민감할 때잖아요. 조직 개편과 공무원 증원 이것을 올해 안에 꼭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 내년 등으로 좀 미뤄서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내년 백신, 치료제 이런 코로나 방역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대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평군 의회는 어떻습니까? 의회 입장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가평군 의회의 공식 입장은 16일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의회 또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통해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평군의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도내 최하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한 사업과
또는 공무원 조직의 증원 이런 개편은 시기상조라는데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공통된 의견이라고요? 네네네. 아, 그러면 조직 개편의 필요성 또는 뭐 당위성 그리고 또 시기적인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서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평군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서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감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에게 가평군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적절한 예산 수입을 통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왔는지 그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한정되고 부족한 예산 속에서 살림살이를 더 세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살피고 난 후에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직제 개편을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중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야기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현재 경기도 저희 31개 시군 어떤 지자체도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가평군 1개국 그리고 7개 팀 40여 명을 정원하는 이러한 규모의 비슷한 지자체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팀이 신설이 됐는데 또 만들어 놓고 또 예산은 또 전혀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욱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역사박물관에 167억, 뭐 본합산공원에 한 230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사업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이 더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조직 개편에 대한 또 인원 증원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다시 의회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짚어볼게요. 한 언론을 통해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축산과 신설을 보이콧한다는 보도가 나는데 취재한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축산과만을 문제 삼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앞서 저희가 보도한 리포트를 통해서 보시면 전체 조직 개편 그리고 그 개편의 당위성 그리고 예산 문제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서 축산과와 관련된 보이콧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취재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평군민의 대표기관인 제8대 가평군 의회 의원들에게 엄청 큰 숙제가 던져진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군의 예산 책정 그리고 조직 개편을 이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국민들을 위해서 개혁의 발판을 만들어서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지금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겠습니다. 아, 네. 이 기자 취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대한민국과 가평군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63,000 가평군민 여러분, 코로나 방역과 더불어 가평군 경제 발전을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군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평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